네, 국내 뉴스 체크인 한양증권 권치훈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바닥 탈피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글쎄요, 사실 이런 디커플링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운 디커플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, 유럽 증시와 어제는 우리 증시 완전히 좀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는 데는 일단 아주 좋아요. 예, 맞습니다. 일단은 뭐 한국 증시가 요새 보면은 거의 뭐 글로벌 장세를 좀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할 정도로 좀 기분 좋은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시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일단 전일 FOMC 회의 이후에 실망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 또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다시 또 출회를 했고요. 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1,1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외국인도 한때 뭐 한 1,000억 정도 출회가 됐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170억 수준까지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좀 안 좋게 하면서 2%를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이 더 셌다라고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특징적으로는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철강이라든지 제약, 금융 쪽에서 좀 반등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다만 뭐 그동안 좀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점은 추세적인 게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는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. 코스닥 시장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외국인이 55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반면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전일 한 1,000억 이상 매도를 하더니 어제는 또 7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. 다만 뭐 FOMC 이후에 옐런 의장의 발언이 예상했던 수준이었으나 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긴 했습니다. 다만 뭐 월가 쪽에서 전문가들은 월 2회까지 좀 줄이지 않겠는가. 원래 3회 정도 금리 인상 횟수를 좀 예상을 했더라면 한 번 정도 더 줄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저녁에 있었던 시장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반증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네.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. 지금으로 봤을 때 간밤에 또 미국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좀 조짐이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좀 낙폭과대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했던 저유가의 공포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제 뭐 한 35불 이상까지 좀 찍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, 일단은 그 부분은 뭐 금리 인상에는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금리 인상이 올해 한 2번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컨센서스가 모아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도랠리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한국 증시가 이번에 1900선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1900포인트를 지켜준다. 오늘까지도 지켜준다면 1950포인트까지 강하게 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다시 하락한다고 해도 1850선에 대한 강한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지지선이 굉장히 좀 세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매수 대응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코스닥 또한 뭐 한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제약, 바이오, 화장품, 뭐 중국 관련주 쪽에 좀 시장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러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시장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어떤 좀 기미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이럴 때 물론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까지는 좀 시장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 유효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궁금합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은 상당히 한국 시장은 특별히 좀 굉장히 좀 괜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뭐 네.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올 한 해는 현금 비중은 항시 좀 한 20% 정도는 챙기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안도 분위기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자신감 있게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는 좀 불안감이 아직 여전히 있다. 현재 시장에 뭐 가장 큰 고비들은 좀 많이 넘어간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심리가 좀 돌아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195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단기간 내에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좀 취하시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담하게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지수 아래
아래서 지수가 밀릴 때를 계속 항상 기다리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전반적인 불안감은 그래도 해소가 된 구간입니다. 1900선을 꾸준히 지켜준다면 1950선까지도 추가적인 강세가 좀 가능할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변수들이 상당히 또 불확실성하기 때문에요. 이 리스크 꾸준히 좀 체크해 주시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